저는 천년을 묵은 진해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는 아니에요. 그저 사람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을 다니며 약초 캐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총각이 캔 약초로 병을 고치곤 했죠. 총각은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지만 집안이 가난해 장가도 가지 못한 채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총각은 평소보다 일찍 산에 올랐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병이 심해져서 귀한 약초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 약초는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텐데. 총각은 약초를 찾아 계곡을 건너고 바위를 넘으며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 처음 보는 곳까지 가게 되었죠. 하지만 약초를 찾는데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바위 틈에서 그 귀한 약초를 발견한 총각은 기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캐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벌써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일이네. 어서 내려가야 하는데. 총각은 서둘러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산길에 어둠까지 내려앉으니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각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쪽으로 가면 계곡이 나왔던 것 같은데. 총각은 기억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었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총각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악! 발밑에 땅이 무너지며 총각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낭떠러지였던 것입니다. 총각은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몸이 나무에 부딪히고 바위에 굴러떨어지며 온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쿵! 총각은 땅바닥에 세게 부딪힌 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땅 위에 핏자국만 남긴 채 총각은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총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바위 바닥이 아니라 부드러운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총각은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선 방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 안에는 은은한 등불이 켜져 있었고 방 한쪽에는 아름다운 병풍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정성스럽게 만든 한지 천장이 보였죠. 여기가 어디지? 총각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팔도 다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총각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피부에 긴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내린 여인이었습니다. 한복 저고리와 치마가 우아하게 어우러졌고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우아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셨군요. 여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맑은 샘물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부인께서는? 총각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는 집입니다. 어젯밤 산을 지나다가 낭떠러지 아래에서 쓰러져 계신 당신을 발견했어요. 크게 다치셨더군요. 그래서 이곳까지 모셔왔습니다. 여인은 총각 곁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산에서 길을 잃고. 총각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움직이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상처가 깊어요.
당분간은 이곳에서 몸을 추스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인은 상냥하게 말하며 총각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신기하게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알맞은 온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폐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롭거든요. 당신이 나으실 때까지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여인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여인은 정성껏 총각을 돌봐주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여인은 따뜻한 죽을 끓여와 총각에게 먹였습니다. 산나물과 버섯을 넣어 만든 죽은 구수하면서도 향긋했습니다. 총각은 평생 이렇게 맛있는 죽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몸이 약해진 상태라 급하게 드시면 안 돼요. 여인은 총각이 죽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각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여인이 바르는 약은 신기하게도 통증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이 약은 무엇입니까? 효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산에서 직접 캔 약초로 만든 것이에요. 이 산에는 좋은 약초들이 많이 자라거든요. 낮에는 여인이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옛 선비들의 시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인의 목소리는 마치 음악 같았습니다. 총각은 그 목소리를 듣다 보면 고통도 잊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인은 또 다른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산나물 무침, 버섯전, 맑은 국. 모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정말 요리 솜씨가 뛰어나시군요. 과찬이세요.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해먹게 되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인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총각의 상처는 점점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팔을 들 수 있게 되었고 며칠 후에는 이불에 앉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회복하고 계시네요. 여인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여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각은 여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착한 여인이 어째서 이 깊은 산속에 혼자 살고 있을까? 가족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하지만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을 테니까요. 총각은 그저 여인의 친절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인은 총각의 방을 나가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여인의 방은 총각의 방 건너편에 있었는데 언제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총각은 밤마다 여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지만 그저 바람 소리려니 생각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총각은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여인은 그날 아침 일찍 산으로 약초를 캐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돌아올 것 같아요. 배고프시면 부엌에 음식을 마련해 두었으니 드세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총각은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부엌, 방 2개, 그리고 작은 마루. 소박하지만 정갈한 집이었죠. 오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십니까? 총각이 문을 열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사내였는데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요? 사내가 물었습니다. 여기는 한 여인이 사는 집입니다. 저는 다쳐서 잠시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군. 당신은 이 집 주인이 누군지 아시오? 사내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일이라도? 당신은 모르는 것 같으니 알려주겠소. 이 집 주인은 사람이 아니오. 예? 총각은 깜짝 놀라 사내를 쳐다봤습니다.
이 집 주인은 천년을 묵은 지네요.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해 있을 뿐이지.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를. 총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요. 그 지네는 지금은 당신을 돌봐주고 있지만 당신의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면 잡아먹을 것이요. 지네는 사람의 정기를 먹고 사는 요괴이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저를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총각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이렇게 말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일 뿐이요. 지네는 영리한 짐승이니까 먹잇감을 살찌우고 있는 것뿐이요. 사내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검붉은 색의 약초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네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약초요. 이것을 태우면 지네는 견디지 못하고 죽게 돼요. 오늘 밤 보름달이 뜨면 지네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때 이 약초를 태우면 돼요. 사내는 약초를 총각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지키고 싶다면 이 약초를 사용하시오. 망설이면 당신이 죽게 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사내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아가듯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총각은 손에 든 약초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여인이 지네란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분은 나를 정성껏 돌봐주셨잖아. 하지만 사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여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불안한 마음으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내가 준 약초를 쥐고 있었죠. 아니야, 사내의 말은 거짓말이야. 그분이 사람을 해치는 요괴일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여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먹으려고 해요. 당신도 아직이시죠? 함께 드실래요? 저는 배가 부릅니다. 먼저 드세요. 총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긴장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저는 방에서 쉬겠어요. 오늘 많이 피곤해서. 여인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여인의 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은인을 의심하다니.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각은 여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본 것입니다. 방 안에서 여인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일그러지고 몸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팔과 다리가 사라지고 몸통에서 수십 개의 다리가 돋아났습니다. 총각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거대한 지네였습니다. 방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 큰 지네가 방 안에서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검은 껍질에 빨간 무늬가 있는 지네. 그것은 분명 천년을 묵은 요괴의 모습이었습니다. 총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은 정말 지네였습니다. 총각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돌아온 총각은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약초를 꺼내 보았습니다. 사내는 이것을 태우면 지네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태워야 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하지만 총각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두려움 사이에서
총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약초를 보며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태워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저 방에 있는 것은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입니다. 사내의 말대로라면 총각은 곧 지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지금 태우면 살 수 있어. 망설이지 마.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살려주셨어. 낭떠러지에서 죽어가던 나를 구해준 은인이야. 그런 은인을 배신할 수 있을까? 총각은 며칠 전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정성껏 죽을 끓여주던 여인의 모습, 상처에 약을 발라주던 부드러운 손길, 책을 읽어주던 맑은 목소리. 요괴라고 해도 저분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 오히려 목숨을 구해주고 돌봐주었어. 총각은 약초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였어. 사내의 말을 기억해. 지네는 영리한 짐승이라고. 다시 약초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밤새 고민하던 총각은 동이 트기 직전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약초를 태울 수 없어. 내가 요괴에게 죽는다 해도 은혜를 배신할 수는 없어. 사람의 도리가 그런 것 아닌가. 총각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에 있는 우물가로 가서 약초를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약초는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사라졌습니다. 이제 됐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총각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총각은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본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어디 편찮으세요? 여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총각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총각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제 방을 보셨군요. 총각은 깜짝 놀라 여인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당신의 눈빛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어젯밤 누군가 이 집을 찾아왔었죠?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저를 죽일 방법을 알려주었을 거예요. 아마도 약초를 주었겠죠. 지네를 죽일 수 있는 독한 약초를요. 총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약초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나요? 저는 요괴인데. 그건 총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인께서 아니,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신이 사람이 아니라 해도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은혜를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저는 천년을 묵은 지네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사람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게도 사연이 있어요. 들어주시겠어요? 총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산에서 천년을 살았어요. 수백 년 전 저는 돌을 닦아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어요. 여인의 얼굴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는 산에 나무를 하러 왔다가 저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었죠. 그는 제가 지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해 주었어요. 그럼 그분은 네, 제 남편이었어요. 우리는 이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산에는 또 다른 요괴가 살고 있었어요. 천년을 묵은 구렁이였죠. 구렁이는 저를 탐했어요. 제가 거절하자 구렁이는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잃은 저는 복수를 다짐했어요. 하지만 구렁이는 저보다 강했죠.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힘을 키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구렁이와 싸울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총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당신을 찾아온 사내, 그가 바로 구렁이에요. 뭐라고요? 총각은 깜짝 놀랐습니다. 구렁이는 당신을 이용해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죠. 당신 덕분에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여인은 총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곧 구렁이와 마지막 싸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기면 남편의 원수를 갚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면 구렁이에게 잡아먹히겠죠.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총각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구렁이와 저는 3번 싸울 거예요. 제가 이기려면 당신이 큰 소리로 외쳐주셔야 해요. 그 소리가 구렁이를 놀라게 할 테니까요. 큰 소리로요?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싸움을 보면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도와주시겠어요? 여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인은 총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흘 후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여인은 총각을 집 뒤편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저기 바위 뒤에 숨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신호를 보내면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총각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추는 가운데 여인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사라지고 거대한 지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몸에 빨간 무늬가 있는 지네. 달빛을 받아 그 껍질이 번쩍였습니다.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또 다른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거대한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집채만 한 크기의 구렁이는 초록빛 비늘을 가지고 있었고 눈은 불처럼 붉게 타올랐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쉬익. 드디어 왔구나, 구렁이. 지네가 말했습니다. 요괴들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지네. 그동안 준비는 잘했나? 구렁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죽인 원수. 오늘 반드시 갚겠다. 지네가 몸을 일으키며 구렁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네와 구렁이는 서로 몸을 휘감으며 싸웠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나무들이 부러졌습니다. 두 요괴의 싸움은 마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바위 뒤에 숨은 총각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지네가 구렁이의 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구렁이의 비늘은 단단해서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구렁이는 몸을 휘감아 지네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네가 총각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소리를 질러야 해. 총각은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총각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네는 구렁이의 조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밀려났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구렁이의 승리였습니다. 크크크. 역시 내 힘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어. 구렁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네는 상처를 입은 채 물러났습니다. 이틀 후 다시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지네는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 싸움터로 나왔습니다. 총각도 다시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너무 겁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꼭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총각은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해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구렁이에게 달려들어 독리로 물어뜯었습니다. 구렁이도 지지 않고 몸을 휘감아 반격했습니다.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검은 구름이 몰려왔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진해가 구렁이의 허를 찔러 공격했습니다. 구렁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진해가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총각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외쳐야 해. 하지만 번개가 치는 순간 총각은 너무 놀라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또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렁이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고 진해를 공격했습니다. 강력한 꼬리 공격이 진해를 강타했고 진해는 바위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싸움도 구렁이의 승리였습니다. 하하! 역시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다음이 마지막 싸움이다. 그때는 내가 너를 완전히 없애버리겠어. 구렁이는 승리의 웃음을 터뜨리며 사라졌습니다. 총각은 바위 뒤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겁많음이 한심했습니다. 진해는 심하게 다쳤지만 총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무서운 건 당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겁이 많아서 마지막 기회가 남았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지면 저는 구렁이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예요.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었으니까요. 총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흘 후 마지막 보름달이 떴습니다. 진해와 구렁이는 마지막 싸움터에 섰습니다. 이제 끝이다, 진해. 오늘 너를 없애고 이 산의 유일한 주인이 되겠어. 구렁이가 외쳤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야. 오늘 내가 죽을 것이다. 진해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요괴는 있는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번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졌습니다.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해는 이미 두 번의 싸움에서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점점 구렁이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가 진해를 몸으로 휘감았습니다. 점점 더 세게 조였습니다. 크크. 이제 끝이다. 진해는 힘이 빠져갔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바위 뒤에 숨은 총각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돼. 이대로 두면 여인이 죽는다. 총각은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낭떠러지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준 여인, 정성껏 돌봐준 따뜻한 손길, 슬픈 사연을 들려주던 그 목소리. 여인은 나를 살려주었어. 이제 내가 여인을 구해야 해. 총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으아악! 총각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폭우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더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구렁이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구렁이의 급소를 물어뜯었습니다. 독이 구렁이의 몸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크악! 구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부림치며 쓰러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진다니. 구렁이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몸이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진 것입니다. 진해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총각은 바위 뒤에서 뛰어나와 진해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진해는 천천히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빛이 다시 밝게 빛났습니다. 여인은 총각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원수를 갚았어요. 이제 마음 편히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늘로요? 네. 천년을 묵은 요괴는 돌을 완성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그동안 원한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제 그 원한을 풀었으니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인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는군요. 총각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은 제게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여인은 총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 그런 당신이라면 분명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신도 부디 편안하시길. 총각도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인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더 밝아지더니 여인의 몸이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여인은 손을 흔들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빛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별처럼 반짝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총각은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여인이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있던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만 집이 있던 자리에 작은 상자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총각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과 은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이것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의 친구가. 총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총각은 상자를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